여러분, 교사하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요. 지난번에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뭐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 사람도 아니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사라는 직업의 첫 번째 가장 큰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단점은 일하는 사람들의 성비가 맞지 않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은 좀 여자분들이 좀 훨씬 많고 남자들이 좀 적잖아요. 비율이 조금 다른데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꼭 굳이 뭐 성차별이 있다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불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은 남초인 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불편하겠죠? 반대로 남자들이 여초인 곳에 가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은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니까 지금 여초인 직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편하고 여자들은 편하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불편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대로 불편해요. 뭔가 업무가 특정 업무가 이거는 남자 선생님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자 선생님이 다 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이거는 뭐 여자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불편하고 혹은 여자 선생님들은 하고 싶어도 그 업무를 못 맡는 경우도 있고 왜? 남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약간 불편해. 성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요런 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다 불편해요. 남자만 불편하다라는 거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불편합니다. 자세하게 더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은 성비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사회에서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사명감을 좀 강요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래야 돼, 선생님들은 저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의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사생활이랑도 나중에 연관이 되는데 그냥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뭐 사생활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뭐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뭐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다면은 이제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늘 그 학부모나 학생의 시선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면은 거의 이제 약간 북한처럼 그 거주의 자유까지 약간 뺏기는 그런 느낌? 저는 지금 근무하는 곳이랑 학교랑 좀 꽤 이제 거리가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원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가까이도 한번 지내봤는데 각 학교랑 집이랑 가까우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어디 밖에 나가면은 늘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길가에서. 그게 처음에는 좀 반갑고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애들만 만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길을 가는데 학부모들을 만나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학부모들은 나를 알지만 나는 학부모의 얼굴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뭐랄까 행동에 굉장한 이제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거. 물론 착하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물론 뭐 저는 착하게 살긴 한데 뭐 동네에서 술도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무슨 일이냐면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못 가게 돼요. 뭐 초임 시절에 시간이 오후에 좀 많으니까 수영도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수영장을 이렇게 다녔는데 수영장에서 딱 그 수영 모자랑 그다음 제가 이제 눈이 나빠갖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제 수경을 이제 탈의실에서부터 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수영복 끼고 수경 이렇게 차고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샤워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애들이 아무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샤워실에서 딱 나가자마자 딱 걸어서 나가자 커튼 지나서 나가자마자 남자애 두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주영쌤이다. 이렇게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수영장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애들이 보는 건 사실 상관없어. 근데 또
그 애들이 있단 말은 그 주변에 분명히 학부모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게 불편해. 그래서 뭔가 사생활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거. 요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뭐랄까 가중되는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지금 이게 뭐 처음 일한다 그러면은 아 원래 그냥 요새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좀 더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의 역할 혹은 교사의 역할이 이제 학교 교내에서 애들을 책임지는 걸 떠나서 이제 방과 후에도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더 케어를 해줘야 되고 밖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난 뭐 사건 사고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일 때문에 주변의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제 그만두시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좀, 아, 선생님 하는 거 요새는 되게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옛날이랑은 다르게 좀 뭐랄까, 옛날에 말 잘 듣는 애들 있고, 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지금도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교사에게 허용된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그 지도함에 있어서 늘 조심스럽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는데 책임감은 더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늘 좀 뭐랄까 주춤하게 된다? 이 단어 선택이 별론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담임선 뭐 학급에 막 50명씩 이렇게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 막 일제형 수업으로 이렇게 막 하고 요즘은 모두에게 이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개똥이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조금 더 케어를 해줘야 되고 소똥이 뭐 철수는 과학을 잘 못하니까 과학을 더 케어해줘야 되고 혹은 영희는 성격이 너무 소심한 애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하나하나 그 뭐랄까 이거 꼭 그 학습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면, 뭐 정서적인 면, 심지어 가정적인 부분까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애들 하나하나 다 다르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 애들 하나하나 다루는 것만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하나하나 또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똑같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문자를 보내더라도 단체 문자 가는 게 있고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보내는 문자가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예전에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저를 믿어준다라는 거.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 직업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이 어느 정도쯤 이제 좀 잘 맞는 혹은 좀 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하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성비가 잘 안 맞는 곳에서 생활하는 거 힘들어 한다거나 자기 사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난 부모님들한테도 간섭받거나 부모님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은 교사하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사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억지로 참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들께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